4차전입니다. 4차전 무슨 얘기냐? 기사 먼저 같이 보시죠. 항로 벗어난 한강버스 또 스톱. 오세훈 승객께 불편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금요일 저녁 8시 25분이었었습니다. 한강버스가 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서 옴쭉달싹하지 못하고 멈춰선 상황이 벌어졌죠. 결국 80명이 넘는 승객 구조대가 와서 구조정을 타고 이동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 강바닥에 걸려서 잘 이동했네, 대피했네,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강버스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 있었나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정식 운항을 시작한 게 9월 18일입니다. 그런데 9월 22일에 오후 7시 한 20분 정도 멈춘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천대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이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개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계속해서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운항을 시작한 게 지난 1일, 11월 1일이었었는데 재운항을 시작하고 보름 만인 지난 15일 그제 저녁 8시 24분에 80여 명이 탔는데 항로를 이탈해서 아예 멈추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좀 강바닥에 걸렸다라는 건데 박민영 대변인님. 네. 사실 사고가 나는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타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숙성된 상태에서 좀 사업을 런칭을 했어야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사고가 잦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항변을 해보자면은 이게 지난 1일 재운항을 시작하고 나서 첫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고는 이제 선박 자체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운전 미숙이라고 지금 원인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들이 정착하는 데 꽤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네. 서울시 측에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단단히 좀 간수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사고가 일단 반복이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는 상태로 작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들이 한두 건이 좀 있었다, 몇 건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면 그게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김상일 위원님.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한강버스 운영 그 자체만 집중해서 보면 이런 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업적이라든가 정치적인 공방이 여기에 다 가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운영을 했다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인 어떤 무리수를 계속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이렇게 안전이나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운영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오히려 의식해서 더 안전점검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좀 무리하게 빨리 움직이다가 자꾸 반복되는 사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번 이 한강버스 문제,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또 멈춘 한강버스, 김 총리. 안전성 우려 오세훈 때리기. 오세훈 시장을 때리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한강버스 안전성이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하세요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서울시 행안부랑 같이 협조해서 안전성 다시 점검하십시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특별 지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총리가 문제점 지적하는 게 총리 관할이 아닌 건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뭔가 오세훈 시장이랑 약간 각이 서는 것 같다라는 면면이 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아요. 맞아요. 그 종로 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네. 딱 막히는 예.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됐습니다.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에 이제 전역에 그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좌측에 통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참.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이고 참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 네. 사실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가 이미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미 심상치는 않은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나오는 겁니까? 뭐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네.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총리께서는 총리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정치적 결정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네. 아직까지 좀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가지고 이것을 너무 또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서울시장의 후보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위 딴지를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네. 서울 시민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계 문화유산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지금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가 한 건 일어나기 이전에 29번의 잦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어떤 잠재적 위험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9월 18일 날 첫 출항하고 난 이후에 한강 버스가 16번의 사고가 누적된 사고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80여 분의 승객들이 1시간 만에 무사하게 구조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저 배가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국무총리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합니다. 네. 지금 김민석 총리의 이런 발언, 지적, 특별 지시를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해서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볼 건이냐.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다치는 상황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박민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의 그런 업무 관할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치를 네. 총괄을 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재래시장에서 이를테면은 1억 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부터 선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야박한 언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석 총리가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과 실제 하마평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해석들은 분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 무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도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일련의 이런 이 행보들이 좀 뭔가 이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아까 쭉 저희 영상으로 본 거 저희 서울시 지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두 사람이 맞붙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 처음에는 사실 1차전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인력시장에서, 구로 인력시장에서 어리석게 왜 그렇게 일을 해서 지원금을 삭감해서가 있었죠. 그런데 2차전이 아까 저희 보신 것처럼 종묘 부분이었습니다. 종묘 앞에 이 개발을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답답하다. 아, 왜 그래? 탁 트이는데 라는 걸로 2차전 아닌 2차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한강버스로 인해서 3차전이 사실상 발발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느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감사의 정원, 광화문에 이 세종대왕이 있는 그쪽에 감사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한국전 참전하는 용사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이 기린 어떤 그런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밭드로총 형태의 조형물을 서울시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오늘 딱 요 자리에 김민석 총리가 오늘 갈 예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데 여권에선 반대하는 이런 이 곳곳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일단 등장을 합니다. 다만 갈 예정이에요. 김상일 위원님. 네. 만약에 여기에 가서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4차전이 아닌 거죠. 오늘 어떤 발언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가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이렇게 봐요. 네. 서울이라는 게 그냥 도시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얼굴 같은 도시죠. 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총리도 당연히 여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서울시라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 그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토론을 좀 해서 국민을 위한 결론까지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뭐 오늘 가서 김민석 총리가 딱히 또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직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김광선 변호사님, 저희는 예측이에요. 4차전이 또 오늘 광화문에서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네.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 짧은 시간에 이게 4번 이상 이렇게 관여한 적이 있어요? 저건 제가 볼 때는 이미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굉장히 좋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제 전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고 사사건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나가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저거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런데 선거법에는 걸리지 않죠. 왜냐하면 국무총리 지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인데 김민석 총리의 전략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잖아요. 뭐 네. 박주민, 전현희 이제 그런 사람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본인이 사사건건에 대해 브레이크 걸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1순위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오세훈 시장하고 1대1 구도로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막 그다음에 하는 게 없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총리가 가세를 하고 민주당이 뒤에서 백그라운드 해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 시장 선거는 김민석 총리 대 오세훈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상당히 뭐 여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때리기를 지금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지방선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저희의 이 소식에 가장 좀 조마조마해하는 사람은 잠깐 얘기가 나왔죠.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좀 해봅니다.